제가 어렸을 때 사주나 점에 관심이 있었어요. 또 제가 호기심 천국이거든. 진짜 여러 가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잡지식으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만큼 많은 걸 아는 사람도 거의 없을걸. 근데 어렸을 때 그런 데 또 관심이 있었어. 다 한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될 것 같잖아.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거를 별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런 거 뭐 풍수 뭐 이런 거 그 기본 다 알아요. 우리가 진짜 쓸모없는 거 다 해봤어. 진짜 쓸모없는 거 다 해봤는데 그때 점을 잘 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책으로다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점책을 사러 가니까, 그 점책이 그렇게 서점에 많지 않아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교보문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종로서적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옛날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서울 사람이라 그런 쪽으로 갈 거야. 시골 사람들은 뭐 거야. 종로서적이 오히려 더 가까웠어요. 거기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들어갈 수 있었고, 교보문고는 상당히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피곤했다. 그렇게 보면 그런 점치는 책은 그렇게 코너가 넓지 못해요. 누가 그걸 몇 권이나 사갔어 1년에.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한 놈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책을 만든 거예요. 그 추송학이라고. 이름 밝혀도 되는 거 모르겠다. 되게 많아요. 지금 뭐 제가 어렸을 때 봤을 정도면 지금 뭐 거의 꺾어졌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좀 잘 보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봐서 아무 효과도 없다. 난 그때 고등학생인데 그런 걸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 나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참, 나는 남들은 커서도 안 해보는 걸 진짜 중고등학생 때 거의 다 한 것 같아.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 그때 그런 걸 딱 보고 있었는데 아니래. 그래서 왜 그러냐. 얘가 유명하던데 책이 이만큼이 있던데 열몇 권이 그 사람 책이에요. 다 해봐야 한 200권밖에 없는데 점책이 다 해봐야 한 200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블록 이렇게 한 서가에 꽂혀 있는 게 단데 야 거기 한 20권 가까이가 그 사람 책이야.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책을 샀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을 잘 보는 사람이 그 책을 쓸 시간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잠깐만 앉아서 이게 한 5분도 안 걸려서 5만 원씩 받고 있는데 그때도 5만 원이었어. 5만 원씩, 아니 그때는 3만 원이다. 3만 원씩 받는데 이게 그리고 잘 보는 사람은 이게 당일 예약이 아닙니다. 이렇게 쭉 밀려 있습니다. 그게 하루만 해도 돈이 얼만데 책 팔아 먹어봐야 얼마나 남겠냐? 책 인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입니다. 사진 들어가는 책은 7%, 사진 없는 책은 10%입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그 얼마 안 되거든. 그러니까 1000권을 팔아봐야 2만 원짜리 1000권 팔아야 20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소신 있는 사람 아니면 못 합니다. 1000권 팔기도 쉽지도 않아, 요즘 세상에. 요즘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미치지 않으면 책 안 봐. 그리고 사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면 그게 제작비가 많기 때문에 요 인세를 낮춰버린다고. 대충 그냥 그렇다. 긴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야, 그렇게 손님이 많은 놈이 책 쓸 시간이 있겠냐? 그 얘기는 뭐냐? 저놈은 손님이 없다는 뜻이고, 손님이 없다는 뜻은 못 맞춘다는 거거든? 근데 못 맞추는 놈이 쓴 책을 네가 봐서 네가 뭐가 되겠냐? 이거 한 방에, 훅 가는데? 아니, 논리가 설득력이 있잖아. 하나만 냈어. 이러면 내가 그나마 그러겠다, 이러겠는데, 얘가 계속 이걸 쓴다는 거는 시간이 진짜 많다는 얘기거든? 책 한 권 써봐.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려. 물론 우리 같이 이제 계속 찍어내는 사람도 있는데 올해만 지금 책 몇 권이요.
내가 지지난달에 책 하나 나왔지, 지난달에 책 2권 나왔지, 이번 달에 지금 책 하나 나왔거든. 다음 달에 또 책 나오거든. 그럼 넉 달에 5권. 공장이야, 공장.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시간이 있으니까 하겠지. 내가 바빠봐. 책 쓸 시간이 있겠어? 생각보다 안 바빠.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이든 뭐든 그 사람이 진짜 효과가 있느냐를 봐야 돼. 그래서 그놈이 효과도 없으면 아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긴데.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를 뭘 가르쳐줘. 근데 그놈은 뭐 주식 뭐 이런 거 이게 어떤 게 떡상 종목 좋아. 뭐 그런 거 유튜브도 있고 다 있거든요. 좋아. 그걸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해. 근데 그놈이 그렇게 잘 맞추면 지가 그거 수강료 받아 먹고 살겠어?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무당이 그렇게 영험하면 로또 한 번만, 평생에 한 번만 맞추면 된다. 2번 필요 없어. 숫자 한 번만 맞추면 돼. 모든 신기를 내공을 싹 끌어올려가지고 딱 한 번에 1조 타다. 1조 타. 1조 6천억이면 세금 띄고도 1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속된 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영적인 분이 신을 위해서 해. 신을 위해서. 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 굳이 그거 신도들한테 얼마 헌금 거두려고 하지 말고 한 방이면 된다. 그래서 교회를 지어. 1조짜리를 지어봐. 사랑의 교회보다 더 좋게 지을 거다. 강남의 사랑의 교회보다. 사랑의 교회가 건축비가 3천억인가 그랬거든? 더 좋게 지을 거다. 한 번만 해, 한 번만. 2번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말고 네가 모시는 신을 위해서 해. 못해, 이것들. 못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맞춰도 저거는 우리도 여러분도 복권 맞아봤잖아. 복권 안 맞아봤어요? 맞아봤잖아. 1,000원짜리 사서 1,000원짜리. 잘하면 2,000원짜리. 뭐 이런 거 맞아봤잖아. 제가 고등학교 때 복권을 많이 샀었어요. 그때는 내가 이런 게 뭔가 될 것 같은 뭐 이런 기대치가 있었어. 그리고 그게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거야. 그때 제가 막내였는데 큰형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그래서 큰형에게 맞춰서 용돈을 주는 바람에 큰형은 돈이 적었고 나는 언제나 풍족했어요. 내가 전교에서 용돈이 거의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나였어. 그래서 나는 그때 쓸데없는 짓을 내가 굉장히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풍족했어. 근데 나는 그게 왜 풍족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식이니까 이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차등을 줬는데도 그게 대학생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중학생하고는.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 돈이 많아가지고 복권도 사고 다 해봤어. 한번 될 것 같더라고. 그 뒤로 내가 복권은 진짜 월정 사와서 내가 복권 받았다. 복권을 사본 적은 없고 월정 사서 복권 받았다. 여기 세배하면 여기 한주 스님이 복권을 줘요. 돈 줄 게 없으니까 이제 복권을 그냥 이렇게 하나를 줘.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런 기대치는 없어. 그런 게 세상을 바꿔줄 정도면 내가 벌써 바뀌었겠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그 일을 해낼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은 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공부법 얘기를 하는데 지가 공부를 못해. 주식 얘기를 하는데 지가 주식 갖고 돈을 못 따. 근데 뭔 얘기를 해. 그리고 주식 갖고 돈을 내가 많이 따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거를 그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무슨 뭐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내가 이러는데 이러면서 약 팔 것 같아? 조용히 삽니다. 조용히 삽니다.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다는 게 소문나면
네, 여러분은 그거 안 당해봐서 몰라요. 내가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면 도와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이 온대. 미치겠대. 네. 복권 당첨되고 이름 하나 나오잖아요? 수백 곳에서 옵니다. 뭐 후원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계속 옵니다. 물론 그래도 나는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치? 근데 우리는 이제 복권은 안 될 거야. 왜냐면 안 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이 있느냐? 근데 그 사람이 명상을 되게 오래 했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식견도 별로 없고 맨날 그러고 있어. 그리고 나한테 뜯어먹고 사는 것 같아. 저놈이 내 수강료를 뜯어먹고 살아. 그러면 안 배워도 돼. 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런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실과 명상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도부터 서양의 명상들은 대부분 다 현실과 무관한 명상을 얘기해요. 현실을 넘어서 있는 명상. 어떻게 보면, 현실은 현실이고,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유럽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뭐 휴가가 몇 달이래. 뭐 한 2달, 뭐 아니면 40일 막 이래갖고 뭐 그 돈 벌어가지고 그게 댕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사람들의 저렇게 살았을 때는 만족할 수 있을까? 직장이 취미같이 돼야 되고 직장이 휴가같이 돼야지 만족도가 최고로 끌어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동아시아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미친놈들이지. 자기 열정에 미친. 예전에 정민 선생 책에 미쳐야 미친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베스트셀러가 돼서. 근데 왜 베스트셀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럽게 많이 팔렸어요. 미쳐야 미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덕후지, 덕후. 거기에 막 빠져 있는 거지. 그러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결과를 가지고 행복하려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과정 자체를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이 된다. 그래서 인내는 쓰나 결과는 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 미친놈이야 다 그런 거. 안 하고도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열매까지 가기 전에 죽어. 그리고 저는 그걸 분명히 봤어. 그런 식으로 사는 분들이 저보다 좀 더 윗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성장해서 이 정도로 올라왔어. 그리고 그분들은 목적지향형이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집을 사서든지 뭐라든지 내가 조금 더 나은 형편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진짜 반찬도 거지 같은 거 먹고 그 다음에 연탄가스 먹어가면서 계속 일을 해서 성공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에요. 저는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의지는 없고, 그리고 그게 너무 우리나라가 못 사는 상황에서 시작된 거라서 실제로 그게 필요했었고,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지금 노년이 됐을 때 자신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느냐? 못 즐깁니다. 왜? 목적 지향형이 돼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집을 사야 행복하다라고 해서 집을 샀어.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뭐가 있냐면 돈이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연세가 드니까 더 이상 목적을 만들 수도 없어. 왜? 옛날만큼 안 되는데 뭐. 옛날에는 뭐 올라가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서 내 자식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고 뭐 다 필요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없었어. 그래서 행복할지를 몰라. 그리고 한 80 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남자분들 굉장히 갑갑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뭐 외국에 성지순례를 간다거나 뭐 이러면 그거를 놀러 가고 돈 쓰러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꼬르. 왜? 그게 그 시대에서 교육받았던 패턴이에요. 마치 외제를 쓰면 안 되는 거고 그건 매국노 같은 자세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 외연을 넓혀야 행복의 만족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거 있었어요. 커피값을 절약해서 10억을 모을 수 있대.
매일같이 커피 퍼먹지 말고, 그 4,5천 원짜리를 먹지 말고, 그거를 하루에 두세 잔을 계속 안 먹으면, 몇 년을 절약하고 뭘 어쩌고, 막 이러면서 10억을, 그건 행복이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10억을 모으는 동안에 그 불행이 나에게 새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사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지금 네가 행복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람은 그 행복 조건을 많이 만들어놔야 나중에 연세가 되면 어디 못 가요. 80대 중반 되면 어디 가지도 못해.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누가 가자고 하고 끼워준다고 할 때 퍼뜩 가라. 안 그러면 데려가지도 않는다. 좀 있으면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 시간이 없어서 못 가. 장년층이 되면. 근데 바쁘지. 나를 찾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다 매여 있지. 그리고 이제 늙으면 돈도 있고 시간은 있는데 건강이 없고 인생이 없어. 그래서 가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재밌을 때 가야 돼. 재밌을 때 경험해 봐야 되고, 그 외연을 넓힌 사람이 나중에 한 80 넘어서 잘 못 다닙니다. 재미도 없고, 그랬을 때 추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제가 다녀보면, 저는 성지순례나 이런 거를 인솔을 많이 하면서 많이 다녀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가본 데는 세계 테마기행 이런 데서 나오잖아? 눈에 확 보여. 안 가본 데는 있잖아요. 그런가? 이렇게밖에 안 돼. 끝까지 봐도. 그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들한테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카메라 취미를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 꼭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핸드폰이라도 찍는 거를 해보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눈으로 보는 거하고 카메라로 찍을 때 보는 각을 잡는 거는 사실 달라요. 그래서 두 번 볼 수 있는, 하나의 피사체를 두 번 볼 수 있는 게 카메라로 찍을 때예요. 그러면 기억이 훨씬 오래 갑니다.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어느 정도 사진을 찍는 사람은 지 사진을 남이 이렇게 도용하잖아? 지 사진인지 압니다. 아니, 비슷해. 거의 다 비슷해. 그래도 지 사진인지 알아.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의도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저는 사진 찍는 거를 취미로 가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꼭 고급 카메라를 사고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제가 요즘 만년필에 제가 꽂혀가지고, 만년필 하나를 더 사야 되나. 이게 만년필, 제가 어렸을 때 필기구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어. 남자애들 중에. 자네는 그런 생각 없나? 좋은 필기구. 이런 거. 우리 때는 그게 굉장히 모으기 힘들었었어. 그거는, 쩌리들은 절대 모을 수 없어. 미국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면 그거는, 그냥 갖고만 가면 그 반에서 인싸야. 인싸템이야. 그리고, 체육할 때 양말에다 꽂고 가야 돼. 안 그러면 갔다 오면 없어진다. 갔다 오면 없어진다. 내 볼펜 어떤 놈이 훔쳐갔어. 이렇게 돼.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사실 그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외국 갔다 오고 이러면, 이거 이제 모으는 거예요. 쫙. 그랬는데, 그러다가 절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다 잊어졌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군대 가서 사실 성격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내 숟가락 아니면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친척 집에 가서도 밥을 잘 못 먹어요. 내 걸 먹어야 되고 내 물컵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군대 가니까 웃기고 있네. 씨.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그전엔 나름 깔끔했다니까. 그러더니 절에 오니까 또 이게 또 내 거는 무슨 개뿔이 내 거야. 엊그저께도 누가 전화 왔던데, 거기 피해 없습니까? 이래서, 피해는 주지 스님하고 원주 스님하고 재무 스님이 걱정하겠지. 이게 내 것도 아닌데 뭘. 내 천장에서만 안 세면 돼. 내 방 천장만 안 세면 돼, 일단. 그래서, 이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 그래서 필기구나 이런 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잊고 살게 된 거야.
옛날에는 명필이 붓갈이냐 하지만 우리는 명필이 아니기 때문에 붓을 가려야 되거든. 명필이면 붓을 안 가리겠지. 우리 거지 같은데 글씨도 못 쓰는데 좋은 거라도 이렇게 딱 해서 딱 꺼내야지. 그래서 내가 작년엔가 만년필이 생겼거든. 우연치 않게. 그 사연이 있어. 그게 누가 나한테 장삼을 해주겠대. 장삼을 해주겠대. 근데 나 장삼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는 합성섬유 매니아이기 때문에 면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면이 구김도 잘 가고 사람 손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장삼이 나는 안 떨어지고 별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말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도 이제 다시 안 한다 하니까 그러면 하지 말든가 이렇게 또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느냐 이러길래 그냥 옛날 생각나서 만년필을 얘기한 거예요. 진짜 만년필이 생기게 된 거야. 만년필 생기게 된 거야. 그거 됐다 좋은 거예요. 나 지금도 호주머니 갖고 다녀. 난 좋은 거 호주머니 갖고 다녀. 절대 놓고 다니지 않아. 난 좋은 거는 전부 내 몸에 붙이고 다녀. 진짜라니까? 너 진짜라니까? 호주머니 갖고 다닌다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좋은 거라니까? 되게 좋은 거라니까? 몽블랑이야, 몽블랑. 우리 어렸을 때는 차마 써보지 못했던 몽블랑. 우리는 제가 어디까지 썼냐면 파카 51까지 썼거든요. 이게 좀 아는 분들은 알아. 모르는 분들은 이제 여성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파카 51이 금촉입니다. 그리고 파카 51이 파카 계열에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만년필이에요. 그 상당히 지금도 뭐 한 40만 원 이상 할걸? 90년대 아니고 내가 80년대 파카 51을 썼어. 엄마 뱃속에서 내가 만년필 쓰고 있었어. 그래서 그걸 만년필이 생겼는데 저는 이제 써보니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중성펜하고 또 다르게 얘가 종이도 가리고 그 다음에 삭삭한 이게 있어요. 만년필은.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걸 또 써보고 싶은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요즘은 만년필을 써보라는 얘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또 글씨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쓸 일이 없고 치는 일이 많지. 손으로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그리고 약간 급하게 쓰는 거는 다 중성펜을 또 씁니다. 누가 만년필 뚜껑 열고 있어. 급해 죽겠는데. 그냥 똑딱이로 해서 그냥 마로 쓰는 거지. 그리고 만년필은 진짜 찬찬해야 돼. 그거 딴 놈 빌려주지도 않아. 나 딴 놈 한 놈도 누가 보자고 하면 잠깐 보여주지. 그 자리에서 내놔야 돼. 써보고 이런 거 원치 않아. 왜냐면 안 달아본 사람은 촉을 날립니다. 이게 이 방향으로 써야 되는 저 방향. 진짜 그런 게 있다니까. 있어. 그건 아는 사람은 알아. 그냥 볼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 막 뒤집어 써보고 이러면 짜증 난다니까. 너 가, 씨.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이거 떨어뜨리면 끝난다니까. 이게 대가리 이렇게 짜부되면 나는 물론 물어내라고 할 사람이야. 너 물어내. 너 물어내, 씨. 너 물어내.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인데, 그거는 웃지 마. 설마 그렇게 하겠냐 이러는데 난 그렇게 한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 너 물어내. 처음 당하는 사람은 약간 황당해. 웃겨. 내가 생각해도 좀 웃겨.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만년필은 종류마다 또 이게 느낌이 달라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마치 카메라로 찍으면서 눈으로 보는 거 한번 보고 카메라로 보는 걸 한번 보듯이 이게 지금 만년필 쓰는 것도 그게 소확행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별 볼 일 없는, 글씨 쓰는 거는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 그리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종이 질감 같은 거를 느끼고, 종이도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잉크도 느낌이 있어요. 만년필만 느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나름 재밌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주변을 환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더 많이 가져야 그게 연세 드신 분들의 행복. 젊은 사람은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젊은 사람은 투쟁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를 이겨가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면서, 마치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치고 나가듯이 촥촥촥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이 사실 스트레스 훨씬 적게 받습니다. 왜? 자기 주관이 서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내가 보기엔 악플에 시달려서 뭐 자살해요, 뭐 공황장애에 걸렸어요.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 사실 거의 스트레스 잘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 악플 막 달잖아? 그러면 우리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지금도 네 시간이 날아가고 있다, 이 자식아. 진짜 잔인한 생각을 하지. 너는 나를 씹는 순간에 네 시간까지도 내가 너를 갉아먹고 있어. 우리 이런 정신 자세야. 너는 나한테 그러니까 한 번 분노하면서 지금 짜증을 나서 네 평정심이 흔들렸고 그걸 적고 있는데 그것도 손으로다가 스마트폰 같은 데서 찍어봐. 시간 더럽게 오래 걸리거든. 오케이, 열심히 해봐라. 그 시간 너는 나한테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야. 하지만 나는 짜증나면 1초도 안 돼서 삭제할 수 있다. 네가 1분이 걸려서 쓰는 걸 나는 1초도 안 돼서 삭제할 수 있어. 바보야.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평가가 나를 바꾼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건 제가 열자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열자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노자만 좋아했던 게 아니라 열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거기 보면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게 실제로는 별 볼 일 그게 너 자신을 바꾸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생각을 평생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오해를 사는데 아유 오해하면 그 지가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그런 배짱들이 좀 있으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은 저는 제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세계관을 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너의 세계관을 가져라. 그리고 명상이 사실은 지 세계관을 가지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시각. 그러니까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인식의 주체를 정립하는 거거든요. 내 정신 자세,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옆에 사람이 거의 잘 안 흔들려요.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약간 미쳤을 때 사람들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 가는지 모르면서 하는 거지. 게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옛날에 저는 도서관 같은 데를 도서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도서관을 없애야 된다. 학교는 대학 도서관을 없애야 된다. 전 쓸모가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제정신이 아닐 때 도서관에서 잠깐 갔었어. 도서관에 갔었어.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도서관에서 문 닫는 시간이 있거든요. 모든 도서관에는. 그 문 닫는 시간에 맨 마지막에 나오면서 하늘을 볼 때의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뿌듯해. 아니 뭐 개뿔이 뭐 한 거는 없는데 그 뿌듯한 느낌이 있어. 그러면 그걸 통해 성적이 많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도 뿌듯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게 아니고 그 과정 자체에서 지금 목적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허덕여. 끊임없이 허덕여.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성공을 해야 된다, 승진을 해야 된다, 이런데 결과가 있어. 근데 그걸 목표로 달려갔는데 내가 분명히 돼야 되는데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외압이라든지 힘이 작용해서 내가 떨어졌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겁니다. 한 번에 화살을 맞고 그건 또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이러면서 한 번을 더 맞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무너져. 그러면서 자기를 체크할 수도 있고 자기 직업을 체크할 수도 있지.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면접 보러 갔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진짜 별 볼 일 없는 놈이 올라왔을 때 제일 센 놈입니다. 제일 센 놈입니다. 학교도 별 볼 일 없고 저놈이 왜 여기 와 있지? 라고 하는 놈이 대부분 제일 센 놈입니다. 왜? 뭔가 봐주니까 거기까지 왔지. 누군가 엄청난 놈이 보고 있는 거예요, 걔를. 뒤에서. 그래서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놈한테 밀리면 나는 성적으로나 다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왜 내가 밀렸을까 이러면 집안을 원망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 도대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는 목적을 보고 그 목적의 달성이 어떻게 보면 결과라고 봐서 그래요. 그냥 자기가 그 자체를 즐기면서 하면 그것이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젊은 사람한테 제가 늘상 강조하는 거는 결과론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은 이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패배자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연세가 들면 질 수밖에 없어. 우리도 그거 보잖아. 혜은이나 안 그러면 무슨 유지인 예전에 이런 사람들 봐봐. 굉장히 이뻤었잖아. 김영란. 그리고 누구야? 엄앵란. 그 다 잘 나갔던 사람들이잖아. 지금 보면 어때? 그냥 할매요. 조금 세련된 할매.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유지인이 여러분 때는 아마 문희 사람들 아마 세대일 거고 저희 어렸을 때 유지인 정윤이 트로이카 해가지고 그다음에 장미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러면서 있었어. 근데 유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기저귀 선전을 하더라고. 디펜드 하세요 이러면서 요실금 기저귀 선전에 나. 그걸 내가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런 게 인생이구나. 저렇게 어떻게 보면 시대를 대표하는 여배우도 나이를 먹으면 결국 요실금이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들면 그냥 쩌리일 수밖에 없다. 저는 쩌리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엊그저께도 그 얘기했는데 딴 사람한테 쩌리의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승자들이나 멋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그냥 가장 보편적인 데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 쩔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면 안 되고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코드는 무엇인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99%는 쩔이에요. 진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몇 없는 거야.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올림픽이거든요. 전 세계 사람을 서해를 먹이려고 하는 이 미친 시도는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금메달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메달 합계를 가지고 등수를 매겨요.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예 안 하면 되지. 그리고 그게 굉장히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상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안한 얘기인데 동아시아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신체 구조상. 아프리카하고 저 백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짧은데 어떻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김병만이 하루에 10시간씩 운동하고 우사인 볼트가 1시간 운동해도 김병만은 죽었다 깨나도 우사인 볼트를 못 이깁니다. 100m는. 마라톤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아니 맞잖아. 근데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기에 뭐 한다고 그렇게 미친 듯이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동아시아는 맨날 쩌리같이 느껴지는 거야. 쉽지 않지.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쩌리가 싫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야. 그냥 쩌리도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면 돼. 한 번만 생각을 바꾸면 돼. 나는 일론 머스크 같아. 그게 힘든 거야, 인생이. 이건 자네 같은 사람은 들으면 안 돼. 이건 간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투쟁을 해서 어떻게든 승리해야 돼. 이런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놔야 될 사람은 50 넘어가면 이걸 쥔 거를 어떻게 하면 잘 기회 봐서 필까를 생각을 해야 되지, 잡을까를 생각하면 이 사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쩌리로서 행복해요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사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이에나가 라이온킹 이런 거 봐봐. 하이에나가 얼마나 비굴하고 이렇게 답답하게 나오는지. 근데 사바나의 세계에서 사자를 마지막에 잡는 건 하이에나입니다. 숫사자가 하이에나한테 죽는다. 결말을 봐봐. 결말을 봐봐. 그리고 하이에나가 그렇게 만만한 놈이 아니야. 사자가 먹고 있어도 계속 가서 찝쩍여. 끊임없이 찝쩍여. 야, 그 은근과 끈기 투지, 나 그 하이에나의 투지 굉장히 높게 사거든? 물리면 갈 수도 있는데, 야, 진짜 얌시롭게 이렇게 찝쩍거려. 동물의 왕국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그런 정신 자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복의 정신 자세. 되면 되고, 안 돼요 말고,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저놈이 귀찮아서 가면 먹고, 안 그러면 말고, 그게 나름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꼭 멋있게 뽀대나고, 막 사냥을 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 현실 자체를 관통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명상의 키워드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켜서 명상화한 거는 선불교입니다. 선불교고, 그 다음에 양명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현대식으로 어떻게 개량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유리된 것들은 현실 속으로 들어왔을 때 다 깨져요. 마치 뭐가 똑같은 거냐면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다이어트 하는 거하고 똑같아. 거기서는 되지. 하지만 집으로 오는 순간 끝나지.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쓸모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단한 걸 주느냐? 못 줘요. 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법에서 잠깐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로 온 거냐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서유럽 패키지 12일짜리 8개국 투어 뭐 이런 거야. 왕복 빼고 하루에 한 나라다. 하루에 한 나라. 그 한 나라를 잠깐 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괜찮겠다 하면 가면 돼. 저도 그런 거를 가봤거든요. 나쁘다는 생각 안 해요. 그렇게 가고 좋으면 한 나라 투어로 가면 돼. 한 나라 투어가 있어. 또 나중에 더 비싸. 왜냐면 그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안 가보셨어요? 그런데 그럼 떼거리로 가면 되게 재밌어. 한참 시내에서 하루에 한 4-5시간씩 차를 타. 그리고 자러 가는데 1시간을 가. 그리고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호텔 밖으로 나오지 말래. 위험하대. 근데 나가도 아무것도 없어. 이거 무슨 장기 적출하는 데인가? 이건 뭐야? 아니 가보면 내 말이 맞아. 가본 사람은 다 공감합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어떻게 그 가격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어. 미친 가격이야, 미친 가격.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 맛보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이제 또 명상을 할 거예요. 한 10분 정도 거거든. 핸드폰 어디 갔노? 호주머니에 있구나. 원래대로 하면 뭐 오디오 같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뭐 준비를 했느냐? 아니야. 왜 그러면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귀찮아. 귀찮아. 그냥 이걸로 들어. 음질이 진짜 좋으면, 음질이 좋고 빛을 통제할 수 있으면 정신 집중하는데 엄청나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권해드리는 거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명상을 할 때 어느 조건을 만들어는 제일 좋은 조건이라고 찾은 게 뭐냐면 아파트 목욕탕입니다. 아파트 목욕탕. 집에 아파트에 사시면 목욕탕, 욕조. 빛이 완전 차단됩니다. 그 밑에만 막으면 빛이 완전 차단되거든. 몰라, 요즘 아파트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살 때는 그랬어. 막으면 빛이 완전, 불 끄면 완전 암흑같이 돼. 그 상황에서 욕조에 물 받아 놓고 내가 온도가 적정한 온도 정도를 맞춰 놓고 자빠져 있어봐. 그러면 이제 감각 차단 상태가 되거든요. 진짜 정신만 남아. 내 몸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매트리스 중에서 아무리 라텍스가 편하네 어쩌네 저쩌네 해도 물보다 편할 수는 없어요. 물은 전체를 감싸버리잖아. 그리고 온도까지 맞춰버리잖아. 내가 의지에 의해서 내 온도를 딱 맞춰버릴 수 있잖아. 그러면 진짜 집에 가서 한번 기회 있으면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한번 누워봅시다. 제가 어렸을 때 사실 명상할 때는 이 음악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거 늙어서 올리고 기지개를 한번 켜주시고 이렇게 몸을 피는 거예요. 핫팩이 있나 한번 확인해 봐요. 배때기에 이렇게 붙어 있나. 또 명상하실 때 주무시면 안 돼요. 자꾸 자버릇하면 나중에는 그 방법은 안 통합니다. 계속 잡니다. 눕기만 하면 이제 잡니다. 그래서 다른 명상법을 배워야 돼요. 자, 그리고 미간에다가 저 미간을 한번 손가락으로 눌러봐. 눌러봐. 그 때려가지고 이게 만져가지고 어딘지 자리를 잡고 거기에 조그만 좁쌀 같은 빛이 하나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좁쌀 같은 빛이 하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손 이제 위치 잡고 손은 안 움직이는 걸로 이번에는 10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이쉴 때 현성법신, 내쉴 때 현법열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성법신, 현법열반. 그리고 좀 하다 보면 그걸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미간에서 빛만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됩니다. 조금만 빛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계속 이렇게 흰색빛. 그리고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나 이런 것들을 잔 것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따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눈앞에서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게 좀 보일 거예요. 자, 기지개 한번 켜시고 자, 살살 일어나 보세요. 핫팩은 배에 잘 붙어 있어요? 네. 밑에도. 그치. 특별히 어려운 거 있던가요? 어려운 게 뭐 있어요? 뭐. 자빠져 있는데. 저희가 그쪽에 여기 코에다가 그 주의를 집중하면 여기가 들이마실 때 차지고 나갈 때 약간 미지근해지는 거에 그 주의를 집중을 해버릇을 하니까요. 여기를
여기가 뭐가 차갑고 이런 것도 없고 어떻게 주의를 집중하게 자꾸 눈으로 이렇게 찡그려서 긴장을 하기로 했다가 어디로 어떻게 팔자론이에요. 미간에 주의를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간 무거운 느낌? 약간 납덩어리를 얹은 것 같이 약간 무거운 것 같이 나오면 정상. 그 다음에 뭐 간질간질한 느낌?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전기 오는 것처럼 약간 간질간질한 느낌이 오면 정상. 그리고 뭔 빛이 이렇게 탁탁 터지는 것 같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좁쌀만한 게 이렇게 탁탁 터지는 것 같으면 정상. 그리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하면 좀 더 하면 돼.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은 15분 한 거고 아까 5분은 그냥 연습삼아 한번 누워본 거라서 10분 한 거예요. 그리고 명상은 제가 이런 얘기를 늘상 해드리는데 한 15분에서 아무리 길어도 30분 이상 하는 거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어떤 사람은 무슨 명상 상태에서 24시간 있어요. 있으면 뭐 할 건데? 야, 있어서 뭐 할 건데? 너는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 그 세계로 완전히 넘어가서 끝낼 수 있어? 그거 쓸모없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호흡은 어차피 죽으면 끝이에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호흡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더 많이 쓰거든요. 인도 명상보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중국은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신선은 안 죽습니다.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선은 안 죽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선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대머리에 영감이 돼가지고 영생한다는 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신선도, 내가 그 생각했거든. 대머리는 불치병인 게 확실하구나. 신선도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전두환 대통령이 머리가 안 나는 걸 보고, 대머리는 그 당시에 치료제가 없구나. 고르바초프가 머리가 안 나는 거 보고, 치료제가 없구나. 그 다음에 지금 누구야? 제프 베조스가 머리가 안 나는 걸 보고, 지금도 치료제가 없구나. 야, 씨. 그게, 돈으로 하나에 1,000만 원을 박아도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은 충분히,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몇 위 안에 들어가는 재벌이에요. 못 들어보셨어요? 제프 베조스 마누라 이혼했잖아. 이혼하자마자 전 세계 여성 10대 재벌 중에 한 명으로 그 마누라가 올라왔잖아. 위자료를 50조인가 줬지? 그런 얘기 들어봤지? 여러분들은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50조를 안 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에라이, 씨, 이러면서. 근데 그 여자가 왜 이혼했겠어? 스님이랑 사는 느낌이 드니까. 제프 베조스는 씹어도 돼. 왜? 지가 내 거 볼 건 아니고. 어쩔 거야. 그래서, 신선도 대머리인 걸 보고, 이거는 신의 영역으로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신선은 육체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몰라, 이게 이제 판단하기 나름인데, 저도 어디가 꼭 맞다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이거는 어차피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아시아는 심신이 이론론이기 때문에 육체가 다 있어요. 육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인도부터 유럽까지는 육체가 없어야 완전한 깨달음, 어떤 정신적 해방은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많이 얘기하는 팀들은 대부분 육체 쪽입니다. 육체파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경고하면 참 좋은데 이게 무너지죠. 저는 그래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언제나 제가 유기체는 진짜 대단하다.
100년 동안 부품을 안 갈고 쓸 수 있는 자동차나 건물이 있을까?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게 정상이다라고 봐요. 차를 부품 안 갈고 50년을 탔어봐. 그러면 당연히 무너지는 게 맞죠. 못 가요. 절대 못 가. 가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부품 안 갈고 가잖아, 지금. 그렇죠. 맞죠? 뭐 심장을 바꿨어, 눈가를 바꿨어, 뭐 못 바꾸잖아. 그냥 이거 원판, 우리가 원판 아닌 거는 딱 한 번 바꿨어. 이거 바꿨잖아. 이거 기억나잖아. 그 외에 바꾼 거 있어요? 물론 약간 튜닝은 했지. 사람에 따라서 튜닝은 약간 했는데 바꾼 건 아니야. 그거는 뭐 본질을 바꾼 건 아니니까. 그래서 딱 그런 정도지. 그래서 유기체라고 하는 건 대단해. 하지만 그게 영생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논의는 굉장히 많아. 인도에도 있고 되게 많아. 하지만 몰라.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데 치중하는 수행법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육체 중심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정신을 컨트롤할 수 있대. 그런데 육체보다 오히려 정신이 상위 개념이다라는 생각을 해버리면 호흡은 수단입니다.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신을 네가 잘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쪽입니다. 그래서 단전호흡 같은 데서 혹시 호흡을 길게 해라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평생 사람들이 단전호흡 하는 사람이라서 그 문헌들을 많이 찾아보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검토하고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걸 검토를 할 때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일 그건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호흡 숫자가 정해져 있대. 또라이 소리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 10,000번 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어떻게 돼? 그거를 한 번 숨을 들이셨다 내쉬었다 할 때 10초가 걸려. 뭐 5초가 걸려. 그거를 예를 들어서 10초로 늘리면 곱하기 2를 사는 거예요. 그거를 1분으로 늘리면 그러면 500년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남들이 100년 살 때 나는 500년, 700년을 살아. 그리고 호흡을 그게 이제 나중에 태식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호흡을 안 해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좀 유치하지. 이거 진짜 장화홍련전이 오히려 낫겠는데 싶을 정도로 유치하지.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십장생이라고 말하는 것도 실제로는 인간보다 대부분 다 오래 못 산다. 거북이도 특수한 종 외에는 80년 이상 못 삽니다. 특수한 몇몇 종 외에는. 그리고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장땡이면 나무가 수목으로 태어나. 수목으로.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았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삶.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살았어. 인생 편하게 살았네. 주변 사람이 불편해. 나는 편한데 주변 사람이 불편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근데 두 종류 집중하는 데가 두 종류가 있어요. 제일 큰 게 미간 집중파들이 인도 계열들이 미간 집중파. 그 다음에 이 배꼽 밑에 단전 집중파가 있어요. 그게 중국 계열입니다. 이게 인도에서 불성사상이 들어와서 사실 한나라 때 장자양의 금단도가 되면서 그게 이제 배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내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단전호흡은 사기입니다. 제가 연원만 따져놓고 보면 사기입니다. 단전호흡이라든지 한의학이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다 사기입니다. 제가 한의대 강사도 오래 했다 그랬잖아. 그런 거 다 그냥 그럴듯한 구라예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사이비과학이라고 전문적으로
비슷한데 말을 듣고 보면 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100% 그렇게 되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아예 사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구라의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개구라가 있고 그냥 일반 구라가 있고 그러니까 일반 구라 정도는 되는 거지. 개구라면 지금까지 못 남아.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무당도 그게 100% 구라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100% 구라면 지금까지 못 남아요. 수천 년 동안. 영험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자세히 봐봐. 가는 놈이 계속 가. 띠껴 먹는 사람이 띠끼거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는 뭘 느끼는 거야. 완전히 그게 구라라고 생각하면 한 번은 띠낄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띠낄 것 같아? 안 띠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자기는 뭔가 그게 효과가 있는 거를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다가 아니고 완전 개구라는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 개구라는 아니어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뿔살만 먹고도 암이 나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걸 목표로 갈 수는 없다니까. 그래도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면 한 90%는 효과가 나와야지. 한 3% 뭐 이런 거 효과 나오면 야 그거는 그냥 그게 그거 아니요. 소가 백스텝으로 쥐 밟는 거. 그게 뭐 장난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생각이 이런 명상이나 이런 데서 지금 관점이 사실 많이 달라요. 일반 지금 다른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 다 구랍니다. 그거 속지 마세요. 뭐 단전호흡이 무슨 우리나라에서 뭐 계속 전통이 내려왔다는 운동 뭐 했던 대부분 다 구랍니다. 대부분 구랍니다. 그 연원 잘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명상 어쩌고 하는 거는 대부분 특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불교 전통 외에는 뚜렷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흔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선불교적인 흐름은 고려 중기에 체계가 정립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한 800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내려왔어요. 우리나라 내려왔어요. 그래서 상태가 메롱이면 아마 뭐 벌써 검증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잘 되면 뭐 대박이 났겠지, 불교가. 한국 불교가 대박이 났겠지. 근데 그거는 내용이 바뀌어서 업데이트 될 때 다운그레이드가 됐다. 나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들은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 옷에 맞는 저 몸에 맞는 옷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미학적 판단이기 때문에 수행이나 명상은 미학적 판단. 미학적 판단이 뭐냐면 철학적 판단은 합리성을 가지고 답이 있어. 그리고 그 답이 100% 답은 아니더라도 근사치가 있어. 아파트 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가 강남 개포동에 저 무슨 아파트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0억. 20억. 그러면 오르면 20 몇 억이 되는 거고 금매로 내놔도 18억은 받는 거야. 금매니까 2억이에요. 그런 건 없어. 그 폭이 있어. 이 변동폭이 있어. 맞죠? 그런데 미학적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 지 눈에 씌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답이 없어. 예술품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 밴드에 그거 올렸잖아. 사진. 그놈 사진은 한 장에 50억이야. 야, 씨. 자괴감 느끼게 사진 한 장에 50억에 팔어. 이 자식이. 그림은 내가 힘이라도 들지. 사진은 이렇게 해갖고 보정하고, 그게 50억 가치가 되나? 아니, 그냥 우리 같은 좀 떨어지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사람한테는 50억인 거예요. 그걸 사는 사람한테는. 우리 같은 사람은, 저게 뭔 헛짓이야? 또 되는 거지. 야, 저거 내가 한 20이면 내가, 나한테 적당한 건 20. 아니, 근데 인간관계도 그렇고, 인간은 합리적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미학적 판단으로 사는 부분이 더 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사람, 다 미학적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수행이나 명상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미학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미학사에 보면 제일 나오는 게 장자하고 선불교만 미학으로 분류가 돼요. 제대로 된 미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가 제시하는 방향들을 가지고 어떤 건 동의를 할 수 있고 어떤 건 동의를 못 해도 돼요. 뭐 제가 100% 답을 뽑아낸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장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놈들보다는 제가 고민을 더 많이 했어. 그거는 내가 장담을 할 수는 있어. 난 진짜 이런 거 갖고 고민을 많이 했어. 그리고 많이 찾아봤어. 그냥 내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대서 때려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 2개 센터예요. 그리고 코끝에 둬라 이런 건 그냥 쓸모없는 짓거리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그리고 힘든 방법 가르쳐주는 놈이 대부분 사기입니다. 왜? 잘 안 될 만한 거,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뭐 화두를 잡고 뭐 오매이러를 해서 뭐 꿈속에서도 잡고 뭐 이런 거, 저는 다 개구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무의식은 인간의 현재의식이 통제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얘기를 해. 왜? 그 얘기를 하면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됐는지를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못해. 그건 주장이야, 주장. 기독교에서 내가 신의 목소리를 들었어. 주장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어려운 거 가르쳐주는 놈들이 있어요. 알딸딸하고 어려운 거. 그걸 통과하면 뭐 대단한 것처럼 되는 것처럼. 된 놈이 없어.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됐는데 그렇게 사냐? 내가 남방불교를 비판할 때 그거예요. 남방불교에서 뭐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둥 무슨 저 사람 깨달음을 만나보면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게 그런 식으로 사는 거면 나는 깨달음 안 얻는다. 나 포기. 난 그 방법 싫어. 너같이는 안 산다. 너같이 살고 싶은 생각 없다. 내가 생각하는 깨달음은 너보다 훨씬 멋있게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알딸딸한 얘기하면서 답 잘 안 나오고 비현실적인 얘기하면서 나는 뭐 그런 게 됐어라고 말하는데 속지 마. 그리고 이상한 방법, 뭐 코끝에 뭘 이렇게 생각을 메어 놓으세요. 그 짓을 뭐하러 해? 그 짓을 뭐하러 해? 한 번만 생각을 바꿔서 해봐. 그걸 뭐하러 그 짓 하냐? 그걸 하면 뭐 대단한 게 돼? 내 코가 피노키오처럼 커지나?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쉽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게 오히려 제가 대학원에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수업을 많이 들으면서 하는 거 보면 다 그런 놈이 있어요. 제일 실력 없는 놈이 원서 수업을 합니다. 그것도 원서도 뭐 영어나 이런 게 한문이나 이런 원서가 아니고 특이한 원서. 자신은 알고 저 사람은 몰라. 학생들은 몰라. 그리스어 원어 수업 이런 거 해봐. 미친다. 틀렸는지 뭐였는지 질문 한 개도 안 나오고 애들은 계속 받아만 적어. 받아만 적어. 왜? 이해를 해야 질문이 나오지. 야, 씨, 이거 단어 찾기도 바빠. 대부분 다 쓰레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별로 대단하게 안 봅니다. 그리고 스님들도 제가 그런 거 하거든요. 꼭 쓸데없는 한문 같은 거 막 써가지고 뭐 대단한 얘기처럼 야, 지금 한문 하는 놈이 몇이나 된다고 그 짓을 해.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해.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는 순간에 미천이 드러납니다. 그럼 보이기 시작해.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려운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은 버려요. 내가 쓸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고 네가 쓰고 죽은 게 네 돈이다. 통장에 꽂혀 있는 게 뭐 얼마가 꽂혀 있든지 100억이 꽂혀 있든지 1000억이 꽂혀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그 방법은 합리적인 거예요. 적절한 거야.
그리고 그것이 그 방법을 통했을 때 내가 잘 안 돼. 바꿔. 선생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어. 나한테 안 맞으면 무조건 바꾸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선 후기에 있었던 논쟁 중에 하나예요. 실학과 허학의 논쟁. 그건 춘추 전국시대 때도 있었어. 해시가 장자를 비판할 때. 네 말은 굉장히 그럴듯해. 하지만 크기만 하지만 쓸모가 없어. 현실에서 네가 그게 되냐? 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진짜 대단한 건 현실에서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그런 거를 썼었는데, 청빈이 수행이라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청빈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는 무소유가 아니고 무집차이기 때문에 무소유를 주장한 건 자인학교예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그렇게 주장했다가 불교에서 쫓겨난 놈이 재받았답니다. 무소유가 아닙니다. 무집착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내가 즐길 수 있을 정도지 내가 거기에 종속되지 않으면 그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혼자 사는 집단이 아니에요. 승가가 집단이라는 뜻이고 그게 번역해서 그래서 무리중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떼거리라는 뜻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살아야 서로 이렇게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살면서 수행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조금 이상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좀 살았었어. 그게 좀 이상하잖아. 사고가 이상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만나본 사람에. 근데 저는 언제나 생각한 게 뭐냐면 실전에서 통할 수 있느냐를 계속 봐요. 그리고 히랍 철학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쓸데없는 알딸딸한 얘기 말고 네가 네 철학이 맞으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걸 가지고 내기를 해서 돈을 번 경우도 있어.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돈도 벌지도 못하는 놈들이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건 물질적인 건 무가치한 거야. 그러면서 그 무가치한 걸 몇 푼씩 받아갖고 지는 그걸로 뜯어먹고 살아. 무가치하면 너는 안 먹고 살아야지. 너는 안 먹고 살면 네 말이 될 수 있어. 성립이 돼. 근데 네가 퍼먹고 살면 너는 무가치하다고 물질이 무가치하다고 말하면 안 돼. 가치 비중이 좀 낮아. 정신에 비해서 낮아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그리고 명상이든 수행이든 기본 환경은 돼야 돼요. 노가다 하면서 명상할 수는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너무 힘들게 살면서는 안 돼. 자신을 즐기는 것도 어느 정도는 돼야 돼. 그게 무너져 버리면 내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정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신에 대한 것도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제가 제일 요즘은 고민을 하는 게 나이를 너무 먹으면 이제 정신이 가잖아.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코드를 가지는 거는 중심이 쓴 거고, 일종의 부동심이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40부동심, 맹자는 40에 그렇게 됐대. 근데 우리는, 꺾어져도 안 돼. 그지?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정신이 해체 상태에 들어섰을 때, 제가 보면 80대부터는 검사하면 전부 치매입니다. 증세가 심하냐 아니냐 뿐인 거지, 들어가서 검사하잖아요? 다 나옵니다. 등급이 몇 등급이 나오냐의 차이예요. 제가 어른들을 뵈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치매라고 오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80 정도면. 그래서 검사하면 다 등급이 나와요. 진짜 그냥 속이지 않고 그냥 검사해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상 완화시키고 극복할 수 있으면 염주도 열심히 돌려. 그게 살고 싶으면 해야 돼. 그래서 힘이 있을 때 근육을 만든다. 근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은 30살부터 1년에 1%씩 빠진다 하잖아요. 정신도 빠지는 거예요. 육체만 빠진다고 생각하지 마. 정신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훈련을 통해서 김종국 같이 이렇게 훈련을 통하면 덜 빠지겠지. 안 빠지진 않을 거야. 찬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고 덜 빠지겠지. 그래서 여러분도 더 오래 사는 시절에는 이 노력을 안 하면 절단이 난다.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으면 방법이 없다. 무조건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신과 마음의 근육을 만들지 않으면 훅 간다. 훅 간다. 그래서 몸에 노력하는 거에 몇 분의 1이라도 투자를 해라. 몸에 노력하는 건 뭐냐면 요즘은 다 자기 건강 챙기는 거,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신에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녁 시간입니다.